우리 아이가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좀 공부를 태만히 했구나, 좀 게으르구나 하는 생각에 먼저 꾸중부터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잘할 수 있을까요? 꾸중을 들으면 열심히 잘하나요? 사실 그렇지 않죠. 근데 이제 계속 꾸중을 듣다 보면은 얘가 점점 성적이 더 안 좋아져요. 그러면 부모님 보기에 얘는 싹수가 노랗구나, 더 이상 뭐 기대할 게 없다라고 해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문제 해결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성공 구조를 만드는 시스템 설계자, 저자 임영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원하는 것이 있다면 시스템을 만들어라입니다. 어떻게 시스템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원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는가? 우리는 보통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든 모르든 간에 우리는 가족이라든가 회사라든가 또는 사회라든가 이런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 속에서 살면서 시스템 원리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그걸 모르면서 살아가면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시스템 원리를 이해하고 시스템 밖에서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시스템들을 들여다보면서 시스템 원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면 우리는 시스템 안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시스템을 알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 선수와 유현진 선수인데요. 오타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만다라트라는 걸 만들어서 성공적인 야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만다라트는 고등학교 때 코치의 도움을 받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만다라트 내용은 간단합니다. 먼저 8구단 드래프트 1순위가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명확히 정하고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정했습니다. 몸 만들기, 제구, 구위 이런 요소들 8가지를 정해서 그 8가지 각각별로 무엇을 할 것인지 행동 요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 요령에 따라서 매일 열심히 시스템에 따라서 준비한 결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목표했던 8구단 드래프트 1순위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유현진 선수 경우입니다. 유현진 선수는 2016년도에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 대화를 거쳐서 2018년도 후반에 다시 등판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유현진 선수가 두려움한 게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 힘으로 감에 의한 투구를 했어도 굉장히 먹혀 들어갔는데 이제 어깨 수술 이후에는 그게 안 먹힐 거다라는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좀 변화를 해서 뭔가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바로 시스템 투구입니다. 먼저 타자 정보 분석을 한 다음에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타자별로 맞춤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서 투구를 해서 이기는 투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췄다고 합니다. 유현진 선수의 탁월한 점은 이런 과정을 시스템화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타자 정보를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투구 계획을 마련합니다. 그걸 코치 앞에서 발표를 해요.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그에 따라서 투구를 합니다. 투구를 하는 과정에서 또 타자로부터 인사이트 얻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타자 분석에 반영을 해서 그걸 가지고 투구 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이런 어떤 과정을 하나하나를 전부 시스템화해서 지속적으로 한 결과 결국 그는 메이저리그 투수 1위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사고 관점에서 성장 구조를 설정해서 성장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와 애플 경우인데요. 먼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그린 플라이휠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때 투자자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프 베조스가 냅킨에 그랬다고 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먼저 급속한 성장을 하면 이 저가격 구조가 만들어지면 저가격으로 팔 수가 있고 저가격에 팔게 되면 고객들의 경험이 좋아지고 고객들의 경험이 좋아지면 트래픽이 높아지고 트래픽이 높아지면 셀러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고 셀러들이 참여하면 고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넓어지면 다시 고객들의 경험이 좋아지고 그걸 통해서 다시 트래픽이 좋아지고 셀러가 몰려들고 이런 어떤 과정이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급속한 성장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은 분배를 할 때가 아니라 바로 투자를 통해서 급속한 성장을 이뤄낼 때다. 라고 하는 설득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9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투자자들이 기꺼이 투자를 해서 지금의 아마존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 사고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성장의 구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애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스티브 잡스에 의한 창의적인 인재에 의해서 제품 혁신을 통해서 성장한 회사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을 시켰는데 혁신적인 제품을 수요를 엄청나게 폭발을 시켰어요. 그런데 공급에서 뒷받침을 못 해주는 바람에 1996년도에 파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스티브 잡스가 제품 혁신만으로는 안 되고 델리버리를 잘할 수 있는 운영 혁신을 이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SCM 전문가인 팀 쿡을 영입을 했습니다. 팀 쿡을 영입을 하니까 팀 쿡이 이런 운영 혁신을 통해서 스티브 잡스가 제품 혁신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만들어낸 수요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애플이 지금 MS와 1, 2를 다투는 그런 회사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시스템 설계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건 무엇인가? 첫째, 시스템. 둘째, 시스템 사고. 셋째, 시스템 경영입니다. 먼저 시스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의 원리도 이해해야 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특히 사람의 특성은 사람의 뇌구조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사람의 뇌구조는 파충류뇌, 포유류뇌, 영장류뇌 이런 뇌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뇌들은 크게 동물원 뇌, 인간의 뇌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사람이 이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이 돌출해서 튀어나오는데 그것이 인간의 뇌에서 나오는 것인지 동물의 뇌에서 나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인간이 이런 복잡한 뇌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 인간의 뇌에 적합한 시스템이 있고 동물의 뇌에 적합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뇌에 필요한 게 지원 시스템인데 인간의 뇌가 작동해야 될 때 제어 시스템을 가동한다든지 동물의 뇌에 작동하는 게 제어 시스템인데 동물의 뇌가 가동해야 할 때 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사람에 대한 이해에 기반해서 그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사고를 하라입니다. 시스템 사고의 원리와 함께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시스템 원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오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는 혁신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성장을 가로막거나 혁신을 가로막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이 구조들을 이해해서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바꿔줌으로써 성장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혁신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그럼으로써 지속적인 성장과 지속적인 혁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성장과 혁신을 만들어가는 구조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영 이슈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떻게 하면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적합한 프레임워크들이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성장하게 만들 것인지 그 구조를 만들어서 작동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 경영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건 멘탈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사고에서 말하는 빙산 모델인데요. 우리가 사건을 딱 접하면 바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령 우리 아이가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얘가 좀 공부를 태만히 했구나 좀 게으르구나 하는 생각에 먼저 꾸준부터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반응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잘할 수 있을까요? 꾸중을 들으면 열심히 잘하나요? 사실 그렇지 않죠. 근데 이제 계속 꾸중을 듣다 보면은 얘가 점점 성적이 더 안 좋아져요. 그러면 부모님 보기에 얘는 싹수가 놀았구나. 더 이상 뭐 기대할 게 없다라고 해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문제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죠. 시스템 사고라는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가 패턴을 가지고 나타나는 데는 그걸 만들어내는 시스템 구조가 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구조가 그런 사건들을 반복해서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해서 그 구조를 바꿔줌으로써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가면 그런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 바로 멘탈 모델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멘탈 모델을 바꿔줌으로써 시스템 구조가 바뀌고 시스템 구조가 바뀜으로써 우리가 문제로 생각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이런 멘탈 모델의 전환이 생존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한 클라우스 슈밥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기에는 수평적인 시각에서 시스템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스템 리더십이 요구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통제 리더십이 기반한 통제 구조로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기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원 리더십에 기반한 수평적인 자율구조 하에서만
4차 산업혁명에서 적응하고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스템 리더십 전환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가 2014년도에 CEO가 됐습니다. 그 전에 CEO가 되기 전의 상황은 어떠냐면 스티브 발머라는 CEO에 의해서 랭킹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랭킹 시스템이 뭐냐면 직원들을 1등부터 꼴등까지 나름대로 쭉 세워요. 그 다음에 상위권자는 베네핏을 주고 하위권자는 잘라냅니다. 그런 어떤 과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구조화에서 직원들 간에는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경쟁하고 내부 충질하는 그런 어떤 전쟁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망하게 되는 상황에서 사티아 나델라가 딱 CEO가 됩니다. 그래서 나델라가 되자마자 했던 건 뭐냐면 먼저 그런 랭킹 시스템을 싹 정리를 하고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점점 협력적인 조직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에 기반해서 지금 현재는 그 애플과 함께 1, 2위를 다투는 그런 회사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스템을 알고 시스템 사고를 알고 그 기반에서 시스템 경영을 이뤄내는 그런 어떤 리더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성공가들을 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그런 인사이트를 얻어서 여러분들도 그런 성공하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